얼마 전에 제게 있었던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애매한 수량으로 이벤트를 열었던 점, 그리고 그 수량 가지고 어그로를 끌었던 점. 앞으로는 다시는 애매한 수량으로 어그로를 끌지 않게 해주세요. 형, 뒤에 귀신. 저는 이만 방송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몽순아! 몽순아 어땠어? 나 뭐가 좀 사가는 거 같았어? 뭐야? 방송 어. 안 꺼졌는디? 다시 민심 떡상할 것 같아? 이렇게 해놓고 뭐 이벤트 3개로 하면 괜찮겠지? 왜? 방송? 이번에 이벤트 키보드 3개로 한다는데. 크크나. 아이씨 됐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몽땅입니다. 오늘도 역시 짧게 치고 빠지는 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키보드 세계에 떠나 있을 때 수많은 키보드 회사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리뷰할 키보드가 타건감과 기능이 좋다고 해서 소문을 익히 들었는데 감사하게도 키보드를 지원해주신다고 하셔서 이렇게 리뷰를 바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키보드는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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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로 이 다을류 키보드입니다. 언제나 새로운 키보드는 설레죠. 이 다을류 키보드 얼마나 좋은지 너무 궁금했었는데 오늘도 짧게 치고 빠져보겠습니다. 빠르게 치고 빠지는 몽땅의 리뷰. 자, 먼저 다을류 키보드는 다양한 배열과 다양한 버전들이 있는데 저는 A104 프로에서 업그레이드가 된 A104 프로 플렉스 버전으로 받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리뷰는 A104 풀배열 기준으로 한번 리뷰를 해볼게요. 자, 우선 다을류 A204는 현재 홈페이지에서 3가지 버전으로 팔고 있더라고요. 요 8K가 붙어있는 거는 A204 프로 기준으로 폴링 레이트가 8000Hz로 나온 제품입니다. 마케팅 스펙상으로는 무려 8배나 빠른 응답 속도로 리듬 게임이나 FPS 게임 같은 빠른 응답 속도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한 제품이고, 이 플렉스가 붙은 제품은 A204 프로 기준으로 내부 흡음재가 실리콘에서 폼으로 바뀌고 기판이 사이에 구멍이 숭숭 뚫린 플렉스 컷으로 나온 제품이라고 합니다. 다을류는 이렇게 키보드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들여서 조금씩 바꿔가면서 모델을 추가로 출시하는 것 같아요. 이름들이 한 글자씩 달라서 좀 복잡하긴 하지만 원하는 용도에 따른 다양한 선택지가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겠죠. 그리고 이 플렉스 버전 기준으로는 총 4가지 색상으로 나왔고, 스위치는 리니어인 스노우축, 저섬 리니어인 저섬 머스타드축, 다음으로 저섬 넝클릭인 저섬 오크축, 이렇게 3가지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저는 지금 아이스 블루, 레트로 베이지, 알루비얼 골드 이렇게 3가지 색상만 받았고, 스위치는 이렇게 3가지가 다 있어서 상세히 한번 비교를 하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패키징 박스부터 보면 뭔가 슬림하게 가로로 길어요. 고급지게 블랙과 골드를 섞어서 이렇게 색이 나와있고, 뒤에는 배열을 볼 수 있게 이렇게 인쇄를 해놨습니다. 자, 뭔가 좀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럼 구성품부터 보자면 한국 정발품의 최대 장점이죠. 자, 이렇게 주요 기능들을 인쇄해놓은 킥 가이드가 있고, 자, 사용 설명서도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설명서를 한번 보니까 뭔가 키보드 입문자 입장에서도 잘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더스트 커버도 있고, 자, 이번에는 좀 특이하게 이 키보드 밑에 그 액세서리 박스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위아래로 공간을 활용해서 그런지 되게 슬림하게 나왔나봐요. 유광의 은색 빛깔 액세서리 박스를 열어보면 이렇게 포인트 키캡이 있고, 키캡 스위치 풀러, 고무 재질로 된 A2C 케이블, 마지막으로 노브를 귀엽게 꾸밀 수 있는 고무 커버가 있습니다. 고양이 발바닥이네요. 좀 귀엽습니다. 자, 그리고 대망의 키보드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3가지 컬러의 추가 키캡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거는 기본 구성품에 포함되는 게 아니라 다을류 공식 판매 네이버 스토어에서 6,900원에 구매가 가능하더라고요. 혹시 좀 더 키보드를 꾸미고 싶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저는 내장된 포인트 키캡만으로도 충분히 예쁘게 꾸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색상을 좀 자세히 보여드리자면 이게 아이스 블루 컬러입니다. 화이트 컬러 베이스에 연한 하늘색이 추가로 있고, 포인트 컬러 색상은 좀 더 진한 하늘색입니다. 미세한 차이가 있어요. 좀 화사한 컬러가 되게 밝게 청량감을 주네요. 다음은 레트로 베이지. 베이지 컬러의 베이스에다가 라이트 그레이가 추가로 있고, 포인트 컬러 색상은 진한 오렌지색, 레드와 오렌지를 섞어 놓은 듯한 느낌입니다. 좀 사모양으로 사용하실 분들을 위한 부담스럽지 않은 컬러인 것 같아요. 이 포인트 컬러마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렇게 없애버리면 더 정숙한 느낌을 주죠. 그리고 제일 처음 보았던 알루비얼 골드입니다. 다크 그레이 컬러 베이스에다가 근본 컬러인 블랙이 추가로 돼 있고, 약간 어두운 노란색으로 포인트 컬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겨자색 그 느낌입니다. 이 알루비얼 골드도 뭔가 고급지면서 이쁜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는 저에게 없는 스모키 블루 컬러인데 좀 색이 탁한 블루 베이스에다가 화이트 컬러가 추가로 있고, 아까 알루비얼 골드 겨자색보다 좀 더 짙은 옐로우 컬러로 포인트 컬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스모키 블루는 실제로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좀 더 영한 느낌, 조금 어린 학생들이 좋아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레트로 베이지와 알루비얼 골드 이 두 색상이 마음에 드네요. 그 다음으로는 스위치가 3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 3개의 비교 타건음을 들려드리고 스위치 설명을 또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위치 소리를 들려드렸고요. 자, 이제 스위치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스노우축 리니어 타입의 스위치입니다. 슬라이더의 길이가 길게 나와서 좀 바닥을 치는 다치리 느낌의 스위치입니다. 그리고 인력 압력이 50g이죠. 좀 무게가 있습니다. 엄청 가벼운 타원감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약간 독거미의 경유축과 같은 체감이네요. 또 소리가 미들에서 로우 피치 그 사이이기 때문에 정갈한 소리를 들려주고요. 자, 입력 지점이 상당히 짧기 때문에 조금만 눌러도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게이밍에 좀 적합할 것 같아요. 또 공장 유달로 나왔고 5핀 스위치입니다. 자, 다음은 저소음 머스타드 축, 걸림이 없는 저소음 리니어죠. 자, 이것도 슬라이드가 길게 나와서 좀 누르는 맛이 있고 입력 압력이 40g이라서 너무 가볍지도 않고 너무 무겁지도 않은 딱 적당한 키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저소음 스위치 특징이 타건감이 상당히 심심해질 수도 있는데 이 저소음 머스타드는 제가 쳐본 저소음 축 중에서도 정숙하면서도 보글보글 거리는 좀 치는 맛이 있습니다. 타건하는데 그렇게 심심하지가 않았고 사무용으로 가장 적합한 스위치입니다. 공장 윤활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스위치를 열어봤는데 제 눈에는 윤활유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윤활이 안 돼서 나왔거나 극소량으로 발라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상당히 부드러운 타건감을 보여줘서 이 저소음 머스타드 축 진짜 마음에 드네요. 다음으로는 걸림이 살짝 느껴지는 저소음 오크 축, 저소음 넌클릭 타입이고요. 자, 이것도 머스타드 축과 비슷한 이동거리라서 누르는 맛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입력 키압이 45g인데 실제로 머스타드 축보다 조금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대신 그만큼 누를 때 느낌도 더 강해지고 걸림도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소음 리니어가 심심한 분들에게 적합한 스위치 같습니다. 자, 이것도 비슷하게 윤활유가 거의 안 발라져 있거나 극소량이거나 둘 중 하나인데 이 오크축은 부드러운 느낌이라기보다는 좀 거친 느낌, 약간 자글자글하게 자갈이 낀 느낌입니다. 상당히 재밌는 키감이네요. 그리고 특이하게 이것만 3핀 스위치로 나왔어요. 이 3개의 스위치 다 타원감이 좋고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키보드 커뮤니티에서도 다을류 저소음축들이 좀 치는 맛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게이밍과 사무용으로 둘 다 적합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이 키캡들 PBT 이중사출로 나왔고 키캡 두께는 1.4mm라고 하고요. 근데 좀 두껍고 단단한 PBT 느낌보다는 장난감 같은 가벼운 느낌의 PBT입니다. 독거미 키캡들이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한글 각인이 돼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기 한글 폰트가 조금 마음에 들지는 않네요. 좀 조화롭지 않게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거는 개인 취향이니까 알아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요즘 키보드에서 빠질 수 없는 3가지 연결 모드를 지원합니다. 연결 모드 변경은 여기 키보드 왼편에 전원 버튼이 이렇게 직관적으로 있습니다. 유선 연결은 중간으로 맞추시고 바로 뒤에 있는 USB-C 타입을 꼽으시면 되고 블루투스 연결은 블루투스로 바꾸신 다음에 펑션키 1, 2, 3으로 변환이 가능하고 페어링 모드는 좀 특이하게 무조건 펑션키 Q를 5초 동안 꾹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Q 버튼이 깜빡거리면서 페어링 모드가 되는데 좀 빛이 너무 약해서 좀 아쉽긴 하네요. 그리고 2.4G 무선 연결은 와이파이 모양 쪽으로 당겨주시고 여기 뒤편에 있는 USB 동글을 장치에 끼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키보드와 USB 동글이 연결이 안되면 USB를 연결하기 전에 펑션키 Q를 5초 동안 꾹 누르신 다음에 Q가 반짝거리면 그때 USB 동글을 꼽으시면 돼요. 참고로 A04 프로 플렉스는 폴링 레이트 최대 1000Hz까지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유선 모드에서 최대 1000Hz일 것 같습니다. 또 이번에도 역시 윈도우와 맥모드 둘 다 연결이 가능한데 이거는 펑션키 W를 5초간 꾹 누르시면 이렇게 키보드가 깜빡거리면서 변경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다을류 키보드의 특징이죠. 이 디스플레이와 노브가 들어있습니다. 개봉하시면 이렇게 천천히 돌리라는 스티커랑 화면 보호 필름이 붙어 있는데 두 개 다 떼주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를 연결하면 이렇게 헬로우가 뜨면서 디스플레이가 켜집니다. 자, 디스플레이로는 현재 상태창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데 배터리 잔량과 현재 연결 모드가 무엇인지 이렇게 직관적으로 디스플레이에 표시해줘서 진짜 좋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사용하는 운영체제도 어떤 모드인지 이렇게 뜹니다. 저는 디스플레이가 있는 키보드들이 이게 진짜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표시창뿐만 아니라 이렇게 귀여운 애니메이션을 킬 수가 있습니다. 내장된 영상은 한 4개 정도가 있는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GIF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더라고요. 한번 자신만의 영상을 넣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 설정은 이 노브로 다 하는데 펑션키 조합키 없이도 이렇게 직관적으로 RGB 색깔이나 밝기나 모드를 변경할 수 있고 음량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확실히 풀배열의 저소음의 디스플레이 노브까지 이 키보드만의 메리트는 있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키보드 높이는 30mm라고 하는데 실제로 키캡 높이까지가 30mm네요. 키보드 자체 높이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팜레스트 없이도 사용하기 편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는 미끌림 방지 패드가 5개가 있고 또 2단으로 높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RGB, 생각보다 RGB가 그렇게 밝지가 않아요. 실제로 불이 켜져 있는 환경에서는 정말 희미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빠르게 튀고 빠지는 몽땅의 리뷰. 또 간단하게 내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을류 키보드는 플라스틱 키보드입니다.
플라스틱 키보드도 흡음을 잘 해놓으면 타건감과 타건음이 상당히 괜찮죠. 또 이 키보드 배터리 용량은 4000mAh로 괜찮은 편이에요. 자, 그리고 스위치가 정방향으로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키캡을 다양하게 바꾸시는 분들에게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핫스와 기판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스위치를 뺐다 꼽았다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드는 생각인데 마음에 드는 핫스와 키보드 하나 사가지고 스위치만 바꿔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가장 가성비 있게 다양한 키보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또 가스켓 마운트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키보드를 꾹꾹 누르면 들어가고, 자, 거기다가 이번 플렉스 버전이 보강판이랑 기판이 다 플렉스 컷으로 사이에 구멍이 이렇게 쏙쏙 뚫려 있다 보니까 좀 단단한 키감보다는 부드럽게 눌리는, 자, 손가락의 피로감을 덜어주게 설계를 해놨습니다. 자, 추가로 PC 재질의 보강판이라서 좀 더 흐물흐물하게 부드럽고 좀 더 경쾌한 소리가 나게 해주고, 마지막으로 플렉스 버전으로 바뀌면서 흡음재가 실리콘에서 홈 형식으로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좀 더 답답하지 않게 가벼운 느낌의 타건감, 그리고 소리도 좀 하이하게 바뀌었을 거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흡음재를 자세히 보자면 포론 흡음재가 기보광 사이에 들어가고, IXP 스위치 패드, 팩트 재질의 스위치 필름, 스위치 바로 밑에 깔리는 거죠. 그 다음에 하부 흡음재도 포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신경 썼다는 게 느껴지는 게 유격 보조재라고 하나 들어갔는데, 이게 키보드가 평평한 게 아니고 약간 경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평평한 폼을 넣으면 기판과 합판 사이에 약간의 유격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 부분마저 섬세히 채우면서 좀 더 흡음을 신경 썼다는 게 느껴지죠. 그리고 이 구조 자체가 요즘에 그 기성품 키보드에서 유행하는 독검이나 FL e스포츠, 뭐 중국발 키보드에서는 다 이런 방식으로 흡음 처리를 해놨더라고요. 이게 요즘 유행이긴 합니다. 자, 이렇게 짧고 치고 빠지려고 했는데 좀 얘기가 길어진 다얼류 키보드의 리뷰였고요. 자, 현재 A104 프로 플렉스가 조선 스위치 추가 금액 없이 109,000원. 한국 키보드 회사들 중에서는 가성비가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번에 그루브스톤, M스톤 GS도 그렇고 이 다얼류도 그렇고 가격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게 느껴져요. 자, 그만큼 메리트가 생기는 건데, 지금 당장 제일 가성비로 좋은 독거미도 풀비얼의 디스플레이 노브, 그리고 조선 스위치가 잘 없으니까, 자, 그런 점에서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영상이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번에는 이 키보드 하나로는 이벤트 하기 좀 아쉬우니까 무려 이 3개를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댓글로 애매한 수량으로 이벤트 하는 게 안 좋다고 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아직 구독자가 막 10만, 100만이 아니니까 좀 좋은 마음으로나마 이렇게 하나씩이라도 하는 건데, 좀 부정적으로 말고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구독자가 뭐 10만, 100만까지 가면 정말 많은 제품들을 구독자분들에게 돌려드릴 수 있겠죠. 자, 그 전까지 몽땅에게 존버를 한다 생각하시고 좀 귀엽게 봐주세요. 자, 이벤트 참여 방법과 참여 기간은 설명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스위치가 3개이기 때문에 타건음이 길게 갈 것 같습니다. 자, 원하시는 스위치로 넘겨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몽땅이었고요. 이렇게 관심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타건음 듣고 가세요.